네, 네. 물론 주식으로 돈 벌어서 PIC 괌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네.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가보셨어요, PIC 괌? 아, 괌이요? 네. 괌은 가봤죠. 아 그래요? 네. 자, 장은 어떻습니까? 장은 올라가네요 네, 오늘. 오늘 이제 현재 코스피는 15포인트 정도 네. 올라서 지금 0.67%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95포인트, 2,400에 다시 한번 근접을 하고 있고요. 상승이 623개, 하락이 150개로 좀 상승이 많고요. 코스닥도 강세 출발을 했습니다. 4.57포인트 올라서 0.57% 상승률이고 이제 지수는 806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이 이제 955개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은 코스닥 상승 좋네요. 출발을 네. 했습니다. 코스닥 좋아요? 네. 오늘 코스피도 일단 좋고. 이제 그 삼성전자가 0.6% 올랐고 LG에너지솔루션이 1% 정도 반등해주고 있고 삼성 SDI도 1%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2차 전지 출발은 좋고 네. 다만 이제 오늘 가장 좋은 출발을 보이는 기업은 이제 넷마블입니다. 넷마블 예. 무슨 일일까요? 판호를 받았죠. 예. 중국에서 판호를 받았어요. 환호를 네. 받았어요. 중국 판호를 받았습니다. 5개 업체가 받았는데 이제 그 중에 넷마블도 하나 이제 어디 넷마블. 어디? 예. 네? 그다음 넥슨도 있었고 네. 넥슨? 그다음 대부 시스터즈 대부? 네. 그리고 그러니까 넥슨이 2개 정도 받았고요. 아. 한 기업은 제가 알기로 비상장 같은데 상장인가? 네, 상장 기업은 아닌 걸로 알고 핵심은 넷마블이군요. 축구 애들 N을 싫어하네. 게임이 넷마블에 중국 사람들이 꽂혔어. 저번에도 한 2개인가 아. 받았잖아요. 아 넷마블. 저번에 3개월 전에도. 에? 그래서 이번에 또 추가로 받으면서 지금 사실 뭐 넷마블도 좋고 게임주가 다 괜찮아요. 네. 크래프톤이 한 4% 정도, NC소프트가 3%, 펄어비스 어떻게 돼? 펄어비스도 올라, 펄어비스. 예, 아, 2.5% 2.5% 정도 오르고 예, 있네요. 그래서 오늘 게임주들이 뭐 코스피도 좋지만 코스닥 그 대부 시스터는 23% 음흠. 주가가 이제 급등세를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주가 일단 판호 소식에 오늘 좀 굉장히 훈풍이 좀 불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모처럼 이제 미국의 에너지주들이 좀 올랐죠. 그 영향으로 지금 현대중공업 같은 이제 우리나라 조선업체들도 오늘 출발이 좋습니다. 2.2% 현대중공업 올랐고 대우조선해양도 한 2% 가까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도 다시 좀 2% 상승을 좀 기록을 하고 있어서 오늘 조선주도 좋은 출발을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국항공우주 같은 이제 방산주도 오늘 한 2%,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1%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어서 뭐 그 대다수 기업들이 좀 고르게 좋은 출발을 보였는데 다만 좀 오늘 좀 빠지는 기업은 금호석유가 마이너스 1% 정도, 예, 정도 좀 빠지고 있고 아 이게 바람 아니 같이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았다고. 아니 어젠 또 좋았어요. 금호석유? 예, 아 어제는 그랬어요? 예, 어제 그 MB 라텍스 수출 좀 늘어난다는 라텍스? 예. 이 회사가 그 합성고무 만드는데 아 라텍스 만들어요? 예, 라텍스 그 소재 있잖아요. 천연 고무값이 엄청 올랐었잖아. 아 라텍스 그 베개 뭐 이런 거? 그게 한참 이제 코로나 때 수술용 장갑이나 이제 의료용으로 많이 쓰여가지고 좋았다가 좀 안 좋아졌죠 그동안. 이제 말레이시아 기업이 실적 잘 나오면서 아 코로나로 사람들이 다 집에 있으니까 이것도 또 많이 팔렸겠네. 아니 수술 장갑 있잖아 장갑. 네, 수술용 장갑. 장갑. 그 장갑도 많이 팔리고. 아 요즘에 뭐 내가 뭐라고 하면 정진아. 에? 아니 좀 다녀오세요 빨리. 아니 이게 장갑도 많이 팔리고 집에 오래 있으면 자, 네, 할 네. 게 없잖아요. 요리하죠. 요리용 장갑으로 많이 쓰이죠. 아 요리용 장갑으로. 네, 요리용도 많이들 끼잖아요. 아잘 빠져나가시네. 네. 네. 하여튼 그런 라텍스 만드는 네, 그래서 어제 주가 상당히 좋았어요. 어제 좋았는데 이제 오늘은 조금 아니 집에 있으니까 이런- 뭐라고 하려고 그랬지? 저요? 응. 집에 있으면 이제 주로 집에서 설거지 많이 하니까 고무장갑 응. 뭐 이런 것 쪽으로 가려고 그랬죠. 알았어. 네. 아유. 그래서 빈트 오늘- 보이지 마. 네. 어제 이제 코스피가 좀 안 좋은 가운데서도 이제 올랐던 기업들이 오늘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그렇습니까? 한국전력은 이제 전기요금 발표 앞두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일단 오늘은 마이너스 1% 정도 음흠.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역시 오늘 게임주가 돋보입니다. 대부가 20% 올랐고 그다음에 그 오늘은 엔터주도 괜찮네요. YG엔터가 3.6% 그리고 ST팜도 3.5%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고 웹젠, 펄어비스가 각각 2%씩
컴투스도 한 2%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신작 게임이 나오는 카카오 게임즈도 2% 정도 주가가 좀 오르고 있어서 대부분 이제 상위권에는 다 게임주들이 네. 오늘은 포진해 있는데 다만 오늘 좀 빠지는 쪽은 에이스테크 이제 통신 장비가 1.7% 빠졌고요. 에코프로비엠이 마이너스 1.7%, SFA 반도체가 마이너스 1.2, 에코프로가 마이너스 0.6% 정도. 주로 2차 전지하고 약간 반도체 일부 소부장 기업들이 조금 약보합 흐름을 일단 오전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좀 제외하고는 이제 코스닥도 대부분 뭐 좋은 출발을 오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가 상승폭이 조금 더 늘어나서 한 19포인트 정도 오른 상태고요. 네. 코스닥도 한 6포인트 0.8% 정도 상승률로 조금씩 상승폭을 더 키워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약간 빠지는 데들은 대체로 차익 실험 뭐 이런 쪽이 많으신 것 그럴 같아요. 가능성이 그죠? 있죠. 예. 워낙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그럴 수. 아, 근데 뭐 하락 종목 이렇게 많은 편은 별로 아닌데 없네요. 예, 예. 대부분 좀 오르는 그런 분위기 같고요. 오늘 일단 이제 외국인들은 119억 정도 매도고 기관도 한 19억 정도 매도인데 일단 외국인들이 주로 사는 거는 운수 장비 오늘 조선주 오르는 거 봐서는 아마 조선업종에 좀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고요. 철강주하고 통신주에 좀 외국인 매수가 일부 잡히고 있고 반면에 이제 전기전자 업종이라든가 금융주는 좀 매도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들은 한 19억 정도 팔고 있는데 그래도 전기전자하고 이 게임 업종 중심으로는 일단 매수가 소폭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역시 그 섹터로는 뭐 가장 압도적으로 게임주가 제일 좋고요. 모바일 네. 게임주들이 뭐 다 이렇게 그 특히 판호 받은 기업들이 뭐 월등히 강하지만 받지 않은 기업들도 동반해서 같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AR 관련주들이 오늘 좀 괜찮고 이것도 AR. 이제 역시 그 게임 쪽에 좀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러네요. 좀 강세를 좀 오늘 보여주고 있고 엔터주가 이제 SM 그 공개 매수 이후로 좀 약간 빠졌었는데 오늘은 와이젠터가 한 5%나 오르다 보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도 좀 차별화는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포스코 케미칼은 또 6% 가까이 주가가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업종 내에서도 약간 좀 차별화되는 좀 모습들이 일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조선 업종이 오늘 이제 그 유가가 좀 일부 반등하면서 또 최근에 낙폭이 워낙 컸었죠. 그리고 이제 조선주도 사실 그 크레딧 스위스가 이 그리스 해운 선사들한테 대출 같은 걸 좀 많이 해주나 봐요. 이 자금 지원 같은 거를.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크레딧 스위스 좀 리스크로 많이 빠졌는데 그게 이제 합병이 되면서 리스크가 좀 완화되면서 오늘 좀 반등에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주들도 오늘 지금 현대위아나 모비스 중심으로 좀 올라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영상 콘텐츠, 뭐 웹툰 관련주들 다 고르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빠지는 섹터는 그 로봇 관련주가 조금 밀리고 있고요.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 빠지고 있고 애플페이가 이제 오늘 출시되잖아요. 근데 관련주들은 오늘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3D 낸드 플래시 관련주 일부가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중에 일부하고 네. 로봇주 애플페이 관련주 이쪽이 약간은 좀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파노가 뭐냐? 파노가 아니고 판호인 판호죠, 거죠. 네, 예. 파노. 이게 중국 내에서 유통할 수 있는 뭐 허가 뭐 이런 거를 그죠? 예. 아마 판호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시장은 한 0.6% 0.7% 정도. 그러니까 네, 이 정도 이제 상승을 안정적으로 하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리포트도 한번 살펴보죠. 네, 오늘 안 그래도 이제 게임 업종에 대한 이제 보고서가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다울투자증권의 김하정 연구원님이 게임 또다시 외자 판호 이런 이제 제목으로 좀 보고서가 나왔고요. 한국 게임은 지금 5개 정도 되고 이제 27개 게임이 이번에 이제 총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게임주가 굉장히 좀 주가가 부진했었는데 이제 이 김하정 연구원님 생각으로는 아마 주가 부진했던 건 판호가 더 안 나와서 그게 좀 실망감이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봤었는데 어쨌든 이제 3개월 만에 재개가 돼서 긍정적이고요. 그래서 게임 섹터 투자 매력이 좀 높아졌고 그리고 뭐 한 2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역시 받아본 기업이 잘 받는다. 그래서 넷마블이 넥슨하고 같이 받아본 기업. 먹어본 놈이 먹는다 이거지. 그래서 넷마블 넥슨은 지난 3개월 전에도 받았거든요. 네. 이번에 또 받은 거죠. 그러네. 예.
그리고 데브 시스터즈랑 이제 넥슨 게임즈가 역시 앞으로 또 게임들이 나올 텐데 추가로 받을 가능성이 있고 기존에 이제 받았던 회사 중에선 펄어비스랑 컴토스도 있거든요. 파라비스 컴퓨터. 예, 아니, 근데 이게 뭐 노력을 해야지 받는 거예요? 그냥 지들이 찍는 거예요? 아니면 중국이 하는 우리가 거죠. 막 예.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럼 뭐 받아본 놈이 더 받아요, 뭐. 그러니까 그럼 뭐 노하우가 근데 있다는 중국 거잖아요. 그 당국에서 봤을 때 예. 자기네들이 딱 그 유통할 수 있는 뭐 그런 중국에서 게임 딱 봤을 때 자기네 게임 사업에 크게 영향 안 줄 만한 안 줄 만한 그런 건가요? 거라니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정부로. 그 N 이런 거 안 주잖아. 아 긍정적으로 해석하셔야죠. 엔도 뭐 오겠죠. NC 소프트도 그 예전에 신청해 놓은 게 몇 개 있는데 예, 안 아직 준다는 발급이 거잖아. 안 나오더라고요. 안 줘. 아, 그래요? 예. 본인들 꽤 잡아먹을 됐어요. 것 같은 건 안 준다니까 얘네들이. 포기하세요 그러면. 아유. 자, 넷마블은 그리고 이번에 바로 이제 게임 많이 발급받은 장르가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 장르 이쪽이 서브컬처라 그러잖아요. 이쪽이 좀 그 게임 판호 발급을 좀 받은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일본 애니메이션 IP 게임이 외자 판호를 좀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좀 일본 애니메이션과 미소년을 좀 좋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내용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서브컬처라는 테마로 뭐 묶어가지고 뭐 이쪽만 된다라고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서브컬처 장르 중에서도 검증된 게임만 좀 수입을 한다. 그러니까 글로벌에서 히트를 했던 게임 위주로 좀 수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 게임이나 한다기보다는. 예, 그래서 글로벌 흥행을 경험한 게임사에 투자하는 전략이 좀 낫지 않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3월 20일 날 받은 거고 지난번에는 MMORPG 장르가 다 거의 다 받았거든요. 네. RPG가 근데 이번에는 약간 이제 수집형 서브컬처 약간 캐주얼 게임 위주로 좀 그 판호가 많이 발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나라가 지금 2019년 이후로는 판호 발급을 거의 못 받았는데 어쨌든 작년에 7개 받았고요. 올해 지금 벌써 5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중국 게임 시장이 좀 열리고 있는 거는 좀 확실히 좋아지는 분위기가 아닌가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여기 그 김하정 연구원님은 이제 탑픽으로 넷마블을 일단 좀 꼽아줬고 다만 아쉬운 거는 이번에 MMORPG가 좀 포함이 안 된 게 조금 일부 아쉽다라는 의견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움증권의 그 바이오 담당하시는 허예민 연구원님이 해피드럭이라는 뭐 용어를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해피드럭? 네, 그러니까 뭐 약간 행복한 약이다 아니면 라이프 스타일 드럭이라고 하는데 여기 밑에 나와 있지만 발기부전 치료제, 비만 치료제, 탈모 치료제를 해피드럭이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치료제들 같은 경우는 좀 고가잖아요. 보험도 안 되고 비보험인데 이제 생활 수준만 받쳐주면 수요가 높다. 저 해피드럭이라는 말은 진짜 잘 안 어울리는 것 같다. 근데 저런 약 먹으면서 해피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거-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뭐. 아, 그래서 저거 먹는 과정은 힘들 수 있지만 아, 먹어서 행복할 수 있잖아요. 아, 형이 또 왜 해피드럭을 또 이렇게 부정적으로 저게 어떻게 해피드럭이야? 그런 아니, 용어로, 머리털 났다 용어로 쳐요.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머리털이 해피드럭. 났어. 해피하지 않겠어요? 야, 안 먹어본 사람 모릅니다. 아 그래요? 아, 하여튼 어떻게? 발기부전, 비만, 비만, 탈모 치료제. 탈모. 요걸 이제 해피드럭이라고 근데 이거는 그런다. 그거 뭐야? 의료보험이 안 돼요? 아니 건강보험이 안 돼요? 안 되는 걸로. 아 그래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출산율도 지금 떨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게 이제 사실은 지금 제약바이오가 규제 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고령화 때문에 약가 부담이 좀 있긴 있죠. 이제 헬스케어 건보 재정에 이제 점점 더 늘어날 텐데 아저 그래서 누가 그런데 김프로 3종 세트라고. 아 정말. 아니 내가 솔직히 고백할게. 아니, 그거- 저기서 고백하지 마. 고백하지 마. 고백하지 마. 안 들을래. 저기서 2개를 먹어봤거든. 2개? 두 개요. 2개. 한번 있어봐. 잠깐만요. 저 중에 2개를 먹어봤어. 자 여러분, 여러분 투표 한번 시작해 볼까? 김프로님이 안 먹어본 거는 무엇일까요? 자, 근데 저걸 있잖아. 네. 저걸 동시에 2개를 먹으니까 컨디션이 엄청. 그래서 포기했잖아. 아, 저 약 중에 2개를 동시에 먹어봤어. 그게 혹시 충돌되는 아, 뭐가 있는 거예요? 몰라. 그래서 한 3일 먹다가 포기해버렸네. 하하. 동시에 2가지 약을
복용을 했더니 예. 컨디션이 엄청 날아가더라고. 막 무기력해지고 막 여러분 힌트가 근데 이게 됐죠? 아마 여기에 들어간 성분 중에 일부가 아마 좀 무기력하게 그러니까 식욕을 좀 약간 그렇게 하는 아마 성분도 있을 거예요. 아, 예. 그래. 하여튼 요 세 가지 이야기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약가이나 압력이 없다는 거죠. 다른 제품들은 이제 이 건보 제정 우려 때문에 이제 약가를 계속 낮추려고 하는데 이쪽은 이제 그런 의약품이 아니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어떻게 이제 수요가 있는 사람들한테만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고성장 가능하다. 근데 이게 해외에서 첫 번째가 이제 비만 치료제가 요새 나온 거 중에 위고비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 대박이더라. 예, 머스크가 그거 트위터로 대박이더라고. 자기 감량했다고. 위고비라고. 예. 그게 뭐 확실히 빠진다는데. 예. 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로 이미 이거를 자기가 효능 봤다고 올해 내로 한국 진짜요? 들어온다더라고. 그 먹으면 살이 빠져요? 감량했다고 실제로. 그 카다시안 같은 셀럽들도 지금 체중 감량했다고. 전체 체중의 한 15에서 20% 빠뜨린다. 그 문제가 없을까? 그래서 별 어쨌든 특별한- 이거- FDA 통과했어요. 예, 이거는 허가를 받은 거예요. FDA 통과했어. 와, 허가를 그래요?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출시 2년 만에 작년 매출이 1.1조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28년에는 아마 11조까지 커질 것 같고 위고비가 이제 GLP-1이라는 수용체 작용제라고 하는데 이게 식욕을 감소시키고 포만감을 증가시킨대요. 그러니까 이제 식욕을 좀 억제하는 성분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싹센다라는 그 약간 경쟁 제품이 있었는데 싹 센다? 예, 그 뭐 이게 나온 게 싹센데라요 이름이 여기 싹센다. 이름이 싹 센다. 뭐 먹으면 그 지방이 세버려. 싹 센다? 그런 건가요? 세버려. 우리나라 이름이 아니면 아니 미국의 미국이죠. 이름이에요? 미국에 출시된 거죠. 아, 근데 이제 이거는 싹센다는 매일 먹어야 됐대요. 근데 위고비는 일주일에 한 번만. 그래요. 예. 먹는 그래서 거에 주사예요. 이게 아마 주사일 거예요, 투여, 주사? 예, 주사겠죠. 주사. 예. 주사. 그래서 1년간 위고비 투여 환자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7% 정도 체중 감량. 싹센다가 5에서 10%니까 효능도 더 좋은 것 같고, 근데 이거보다 지금 감량 효과가 더 큰 게 지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나와. 마운자로라고. 요건 아직 이제 FDA 승인을 못 받은 것 같긴 한데 아마 올해 비만 치료제 적응증 허가. 제가 볼 때는 비만 정말 치료제 테마주 뜹니다 이제 올해 하반기 보세요. 왜냐하면 비만이 네. 그냥 어떻게 보면 체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질병이라고 질병. 그렇죠. 예, 비만을 질병으로 생각하는 그 조류가 굉장히 강하거든. 근데 내가 저 뉴스 보고 야 저 주식 사고 싶더라고 진짜. 비만을 해결하고 싶은 그 욕구가 그럼요. 당연히 솔직히 그렇죠. 강렬하잖아. 그리고 이거는 비만 치료제 이거는 진짜 뚱뚱한 사람도 당연히 먹고 안 뚱뚱한 사람도 먹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안 뚱뚱한 사람도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확률이 굉장히 많지. 네. 이거 어디예요? 위고비? 야, 저도 너무 이게 또 우리가 어느 추천하는 거 아니야? 비상장 아니야? 상장이야? 해외 기업이라 저도 어느 기업인지는 유명한 잘- 회사가 아니더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이 GLP-1 성분으로 이제 예전에 사노피에 이제 기술출했다가 반환받은 그 한미약품이 있어요. 노보노디스크네. 음. 노보노디스크? 노보노디스크. 옛날에 뭐 한번 예. 뉴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튼 요게 요즘에 굉장히 예, 요 인기가 성분이 요게 이제 식욕을 억제하는 성분이 있어서 많은, 관련 시장이 좀 커질 수 있으니까 한번 기업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요거 말고도 이제 탈모 관련 화장품도 사실 이제 그 발기부전 치료제는 예전부터 이미 성장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비만하고 요 탈모는 이제 좀 뒤늦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요즘에 성장 호르몬도 얘기 많이 나오고 그래서 동아이스티가 그로트로핀이란 이제 성장 호르몬 치료제를 이제 개발을 했는데 이게 실손보험 청구도 좀 가능하다고 해서 요즘에 좀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기업들도 보고서에 나온 기업들인데 뭐 탈모 화장품은 치료제는 아닙니다. 그냥 이제 화장품이고 그래서 탈모 화장품, 뭐 탈모 치료제, 올릭수 같은 기업은 호주 일상을 좀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뭐 성공할진 그거는 뭐 저도 알 수는 없고 다만 이런 기업들이 준비는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게 이제 비만 치료제 앞으로의 좀 전망이라고 하니까요. 이 파란색이 위고비고 마운자로는 아직 이제 승인 안 받았지만 만약에 받게 되면 맨 처음에 나온 그 싹센다가 아마 좀 점유율이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효능이 좀 떨어지니까 불편하고. 저게 뭐예요? 저게 단위가 밀리언이네, 밀리언. 뭐예요? 네, 금액이 네. 네.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뭐예요? 100억이면 이제 10조가 넘는. 밀리언 곱하기 저기다 밀리언 하라고요? 거기다 이렇게 넣어붙여요? 네. 50억 불, 100억 불, 150억 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네. 시장 규모가. 내가 볼 때 저 시장 규모 훨씬 더 커질 거야. 훨씬 더 커질 거야. 그 정도 진짜 이제 부작용 없이 리즈가. 빠지기만 한다면, 그쵸 그쵸. 네? 그렇잖아요. 이거 엄청 먹겠네 사람들. 야, 저거 일반화되면 또 저런데 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저런데 헬스클럽. 원래 헬스클럽. 비아그라 나와가지고 경동시장에 그 한의원들이 엄청 많았잖아. 그래요? 그럼요. 그 전에 막 뭐 해구신이니 뭐 이런 거. 아유 원래 한의원의 가장 큰 부가가치는 남성 중년 남성이거든. 그래요. 하긴 맞아. 그 어머님들도 다 그.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은 이런 걸 많이 했거든. 이렇게 피부라든지 이런 거 하잖아. 네. 그렇습니까? 그럼 자, 그러면 또 이거 피트니스 센터 뭐 이런 데들. 그 다이어트 그 있잖아. 다이어트 뭐 그렇지. 다이어트 상장에서도 하나 있을 걸. 뭐 어리버리 다이어트 약 뭐 이런 거 비슷하게 파는 수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거 싹 그냥 정리될 가능성이 좀 있겠구나. 다이어트 뭐 체중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실 쉐이프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그죠. 이제 몸 키우려고 하시는 분들은 하시겠지만. 자, 그리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화학 보고서인데 이제 그 중에 태양광만 좀 이렇게 뽑아가지고 한번 좀 말씀드리면 IBK 투자증권 이동 연구원님이 올해 태양광 요새 뭐 태양광 관련주들도 좀 주가가 좀 시들하긴 한데요. 일단 펀더멘털 자체는 괜찮다라는 의견이고 올해 세계 신규 태양광 설치량이 한 53% 정도 증가할 걸로 일단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까지 이제 폴리실리콘 공급 부족 때문에 이 밸류체인 가격이 좀 올라가서 원재료 가격이 올라서 좀 설치 수요가 좀 많이 이연됐는데 올해는 좀 증가할 걸로 일단 전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이제 23년도는 굉장히 좀 높은 아마 설치 수요량이 이렇게 좀 나올 것으로 일단 전망이 나왔고요. 특히 유럽이 한 39.7%,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가 성장이 클 것 같고 미주 지역에서는 미국이 아마 101% 증가할 것 같은데 최근에 그 작년에 이제 미국이 중국 거 안 쓰려고 이제 그 강제 노동 방지법 여러 가지 이제 그 규제를 이제 내밀었는데 이제 올해는 좀 사실 그걸 좀 약간 일부 푸는 모습이 나왔던 건 결국 이제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중국 제품도 일부 좀 수입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설치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인플레 감축법 영향으로 설치 수요가 미국에서 많이 늘 것 같고요. 이 표 보시면 일단 중국, 인도, 미국, 브라질이 전체적으로는 가장 좀 큰 시장인데 성장률들이 또 굉장히 높기 때문에 태양광 시장도 좀 올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률을 봤을 때는 오히려 배터리 시장보다 올해는 더 성장률이 더 클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니까요. 국내 태양광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 한번 좀 가져보자는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리포트는 이제 이렇게 다 봤고요. 네네. 네. 자, 오늘 시장 다시 한번 좀 마무리하면서 살펴보면 슬슬 파란 것들 좀 나온다. 예. 그죠? 벌써 좀 힘이 아주 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슬슬 나오네요. 예. 어디 갔어 내 거? 이런. 그래도 뭐 그 지수 자체는 뭐 아까랑 크게 변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코스피도 0.7% 정도. 넷마블도 한 7% 오르고 있고요. 야 오늘 SML 출연자는 특별한 분이 나오시네. 오늘요? 네, 반도체 업체에서 회사 돈을 운영하는 분이라는데. 회사 돈을 운영하는 분이라고요? 오. 자금 부장이신가? 그 기업들도 이제 자체 자금을 주식 투자로 이제 굴리기도 하는데 그 운용을 하시는 분인 모양이군요. 그러니까. 자 오늘 그래서 그 성향에 따른 투자법을 또 그 이렇게 반도체에다가 삼성전자 아니야? 설마 그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미사님과 함께 아주 또 시장 잘 봤고요.
내일 다시 뵐까요? 네네네. 네, 고생 많으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레디 액션. 유튜브에 공개도 하기 전에 조기 마감되어 구독자 여러분들께 소개조차 할 수 없었던 3프로TV 주식 부동산 액션 스쿨. 국내외 주식시장 분석, 기업 발굴 및 기업 분석, 가치 평가, 부동산 권리 분석, 지역 분석 및 임장, 개별 부동산 가치 평가, 이 모든 걸 내 손으로 직접 액션하는 100% 실전 훈련 프로그램 액션스쿨 2회차 모집 소식을 이번엔 가장 먼저 알려드립니다. 박세희, 홍진채, 오윤석 전문가들의 실제 투자 프로세스를 내 손으로 직접 경험하세요. 액션스쿨은 기수제 프로그램으로 정해진 인원이 모집되면 완전히 마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TV 앱에서 확인하세요.